지금 이 순간 무릎이 아프신가요?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 증상.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무릎 연골이 손상되기 시작하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저는 올해 68세입니다. 3년 전만 해도 무릎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계단은 물론이고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 정도였죠.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어요. 근데 저는 수술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실천하면서 지금은 등산도 갈 수 있을 만큼 좋아졌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무릎을 회복시켰는지 그 모든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꼭 아셔야 될 게 우리 무릎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연골은 한 번 닳으면 자연적으로 재생이 안 된대요. 혈관이 없어서 영양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 막고 남은 연골을 최대한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몸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골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체중을 줄이고 올바른 영양을 섭취하면 무릎 통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좋아졌거든요. 제가 처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60대 초반이었어요. 처음에는 가끔 시큰거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계단 내려갈 때가 특히 힘들었어요. 무릎에서 뚝뚝 소리도 나고 가끔은 휘청거릴 정도로 아팠어요. 밤에 자다가 무릎이 쑤셔서 깰 때도 많았고요. 병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퇴행성 관절염 초기래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심해지면 인공관절 수술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 듣고 정말 막막했어요. 수술은 하기 싫고 그렇다고 이대로 아프게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 가서 책도 빌려보고 인터넷으로 자료도 찾아보고 무릎 좋아졌다는 사람들 후기도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무릎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요. 무릎 통증의 첫 번째 원인은 연골 손상이에요. 우리 무릎에는 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쿠션 같은 거예요. 이게 충격을 흡수해 주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연골이 점점 닳아요. 특히 과체중이거나 무릎을 많이 쓰는 일을 하면 더 빨리 닳는데요. 연골이 닳으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거래요. 저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 무거운 짐 많이 나르는 일 했거든요. 그게 무릎에 무리를 줬던 거죠. 두 번째 원인은 근육 약화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무릎 주변에는 대퇴사두근이라는 큰 근육이 있어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요. 이 근육이 무릎을 지탱해 주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운동을 안 하면 이 근육이 약해져요.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가는 부담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연골도 더 빨리 닳고요. 저는 평생 운동이랑 담 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거 지적하시더라고요. 근육 키워야 한다고요. 세 번째 원인은 체중 증가예요. 저는 젊었을 때 65kg였는데 60대 되니까 75kg까지 늘었어요. 10kg가 늘었죠.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체중 1kg가 늘면 무릎에 가는 부담은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난대요. 제가 10kg 늘었으니까 무릎에는 30kg에서 50kg의 부담이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플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계단 오르내릴 때는 체중의 7배까지 무릎에 부담이 간대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네 번째 원인은 잘못된 자세예요. 저는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쪼그려 앉는 것도 자주 했고요. 텃밭 일할 때 쪼그려 앉아서 일했거든요. 근데 이런 자세들이 다 무릎에 무리를 준대요. 다리 꼬고 앉으면 무릎이 비틀리고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진대요. 이런 자세를 오래 반복하면 연골이 더 빨리 손상된대요. 5번째 원인은 염증이에요. 무릎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더 심해져요. 관절염이라는 게 결국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염증이 생기면 무릎이 붓고 뜨거워지고 아파요. 이 염증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대요. 이렇게 원인을 알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보이더라고요. 이제부터 제가 실천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정말 효과 봤던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무릎 근력 회복 루틴이에요.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해요. 저는 유튜브에서 무릎 운동 영상 찾아보고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다리에 힘도 없고 무릎도 아프고. 근데 꾸준히 하니까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매일 하는 운동 루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다리 펴기예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요. 그 상태로 5초 버티고 내려요. 이걸 한쪽에 10번씩 해요. 아침, 저녁으로 2세트씩 해요. 이 운동이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거래요. 처음에는 5초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10초도 거뜬해요. 이 운동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계단 오르는 게 확실히 수월해지더라고요. 두 번째 운동은 벽에 기대서 앉기예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천천히 무릎을 굽혀요. 마치 의자에 앉는 것처럼요. 그 상태로 10초 버티고 일어나요. 이것도 한 번에 10번씩 해요. 처음에는 3초도 힘들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근데 매일 하니까 점점 시간을 늘릴 수 있었어요. 이 운동도 허벅지, 근육 키우는데 정말 좋아요. 세 번째 운동은 누워서 다리 들기예요. 바닥에 누워서 한쪽 다리는 굽히고 한쪽 다리는 쭉 펴요. 그리고 편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요. 30도 정도만 들어 올리면 돼요. 그 상태로 5초 버티고 내려요. 이것도 한쪽에 10번씩 해요. 이 운동은 누워서 할 수 있어서 무릎에 부담도 없고 좋아요. 네 번째 운동은 계단 오르기예요. 처음에는 계단이 너무 무서웠어요. 내려갈 때 특히 아팠거든요. 근데 근력이 좀 생기니까 조금씩 시도해봤어요. 처음에는 계단 한 층만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난간 잡고 천천히요. 그렇게 매일 조금씩 늘려갔어요. 지금은 아파트 5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계단 오르기는 무릎 근육 키우는데 정말 좋은 운동이래요. 다섯 번째 운동은 스쿼트예요. 이건 조심해야 해요. 무릎이 많이 아프면 하면 안 되고 좀 좋아진 다음에 해야 해요. 저는 3개월쯤 지나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자 뒤에 손 잡고 얕게만 앉았어요. 무릎이 90도 이상 굽혀지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이것도 매일 조금씩 늘려갔어요. 지금은 의자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이 운동들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효과도 바로 안 보이고. 근데 2개월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계단 오르는 게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하고 3개월 지나니까 통증이 확 줄었어요. 지금은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정말 무릎이 많이 좋아졌어요.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몸소 느꼈어요. 두 번째, 무릎에 좋은 영양소 섭취예요. 저는 병원에서 글루코사민 처방받아서 먹었어요. 글루코사민은 연골 구성 성분이래요. 연골이 닳는 걸 늦추고 약간의 재생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1500mg씩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요. 효과는 바로 안 나타나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최소 3개월은 먹어야 한대요. 저는 6개월 먹으니까 확실히 통증이 줄더라고요. 콘드로이틴도 같이 먹었어요. 콘드로이틴도 연골 구성 성분이래요. 글루코사민이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해서 복합제로 먹었어요. 약국에서 파는 거 사서 먹었는데 한 달에 3만 원 정도 들었어요. 비싸긴 한데 무릎 수술 생각하면 싼 거죠. MSM도 먹었어요. MSM은 황 성분이래요. 연골과 관절에 좋고 염증을 줄여준대요. 저는 MSM 1000mg씩 하루 2번 먹었어요. 이것도 꾸준히 먹으니까 무릎이 덜 붓는 것 같더라고요. 콜라겐도 챙겨 먹었어요. 콜라겐은 피부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관절에도 좋대요. 연골의 주성분이 콜라겐이래요. 저는 아침마다 콜라겐 가루를 물에 타서 마셨어요. 맛은 없는데 무릎을 위해서 참았어요. 6개월쯤 먹으니까 무릎이 좀 더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비타민 D도 중요하대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와 근육이 약해진대요. 저는 혈액 검사했더니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비타민 D 처방받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햇볕도 자주 쬐려고 노력했어요. 하루 30분씩은 밖에 나가서 햇볕 쬐면서 걸었어요. 오메가3도 먹었어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준대요. 관절 염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먹었어요. 생선 기름으로 된 거 먹었는데 하루에 1000mg씩 먹었어요. 음식으로도 챙겨 먹었어요. 뼈 국물이 좋대요. 소뼈나 돼지뼈를 푹 구워서 먹으면 콜라겐이랑 미네랄이 많이 나온대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뼈 해장국 먹었어요. 집에서 뼈 사다가 끓여 먹기도 했고요. 생선도 자주 먹었어요. 특히 등푸른 생선이 좋대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거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서 관절 염증에 좋대요. 일주일에 3번은 생선 먹으려고 했어요. 달걀도 좋대요. 달걀에는 콜라겐 생성을 돕는 영양소가 많대요. 저는 매일 아침 달걀 2개씩 먹었어요. 삶은 달걀로요. 우유도 마셨어요. 칼슘이 많아서 뼈에 좋잖아요. 저는 하루에 한 잔씩 마셨어요. 근데 우유가 안 맞는 분들은 치즈나 요구르트로 드셔도 돼요. 녹색 채소도 많이 먹었어요.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거요. 비타민 K가 많아서 뼈 건강에 좋대요. 저는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 꼭 먹었어요. 견과류도 챙겨 먹었어요. 호두, 아몬드 같은 거요. 오메가3도 들어있고 비타민 E도 많아서 관절에 좋대요. 저는 간식으로 하루에 한 줌씩 먹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킨대요. 저는 단 음식 좋아했는데 끊었어요.
탄산음료도 안 마시고 과자도 안 먹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밀가루 음식도 줄였어요. 밀가루도 염증을 유발할 수 있대요. 저는 빵이랑 라면 좋아했는데 거의 안 먹게 됐어요. 대신 쌀밥이나 잡곡밥 먹었어요. 술도 끊었어요. 술은 염증을 심하게 만든대요. 저는 소주 좋아했는데 무릎 아프고 나서는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친구들이 권해도 거절했어요. 담배도 끊었어요. 담배는 혈액순환을 나쁘게 해서 연골에 영양 공급이 안 된대요. 저는 40년 넘게 피웠는데 무릎 때문에 끊었어요.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끊고 나니까 무릎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더라고요. 세 번째, 체중 관리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75kg에서 67kg로 8kg를 뺐어요. 어떻게 뺐냐고요? 운동하고 식단 조절했어요. 특별한 다이어트는 안 했어요. 그냥 새끼 규칙적으로 먹되 양을 줄였어요. 밥을 한 공기 먹었다면 반 공기로 줄였어요. 대신 채소랑 단백질은 충분히 먹었어요. 간식을 끊었어요. 저는 야식 먹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밤에 배고프면 라면이나 과자 먹었는데 그걸 다 끊었어요. 배고프면 토마토나 오이 먹었어요. 물을 많이 마셔요.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려고 했어요. 물 마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신진대사에도 좋대요. 저는 물병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마셨어요. 천천히 먹었어요. 빨리 먹으면 과식하게 된대요. 저는 한 끼에 최소 20분은 먹으려고 했어요.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었어요. 저녁은 일찍 먹었어요. 7시 이전에 저녁 먹고 그 이후에는 안 먹었어요. 처음에는 배고파서 힘들었는데 2주쯤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체중 매일 재서 기록했어요. 아침에 화장실 가고 나서 체중계 올라갔어요. 그래서 노트에 적었어요. 조금씩 줄어가는 게 보이니까 동기부여가 됐어요. 8kg 빼는데 6개월 걸렸어요. 한 달에 1kg에서 1.5kg씩 뺀 거예요. 천천히 뺐어요. 급하게 빼면 근육도 같이 빠진대요. 저는 운동하면서 천천히 뺐어요. 체중 줄이니까 무릎이 정말 편해지더라고요. 계단 오를 때 확실히 덜 힘들고 오래 걸어도 무릎이 덜 아팠어요. 네 번째, 자세 교정이에요. 저는 평생 자세가 안 좋았어요. 구부정하게 앉고 다리 꼬고 쪼그려 앉고 이런 자세들이 다 무릎에 나쁘다는 걸 알고 고쳤어요. 앉을 때는 등을 펴고 앉아요. 의자에 깊숙이 앉고 등을 등받이에 붙여요.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요. 다리 꼬는 습관을 완전히 끊었어요. 처음에는 자꾸 다리가 꼬여지더라고요. 의식적으로 펴야 했어요. 지금은 다리 안 꼬고 앉는 게 편해요. 쪼그려 앉지 않아요. 텃밭 일할 때 작은 의자 가져가요. 앉아서 일해요.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 엄청난 압력이 간대요. 무릎을 130도 이상 굽히지 않는 게 좋대요. 걸을 때 자세도 신경 써요.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걸어요.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걸어요. 이렇게 걸으면 무릎에 부담이 덜 간대요. 계단 오를 때도 자세가 중요해요.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올라가요. 그러면 무릎에 부담이 덜 간대요. 내려갈 때는 더 조심해야 해요. 천천히 한 계단씩 내려가요. 급하게 내려가면 무릎에 충격이 크거든요. 무릎을 너무 오래 굽히고 있지 않아요.
오래 앉아 있으면 3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해요. 다리 쭉 펴고 발목 돌리고. 이렇게 하면 무릎이 덜 뻣뻣해져요. 신발도 중요하대요. 저는 쿠션 좋은 운동화 신어요. 딱딱한 구두나 슬리퍼는 안 신어요. 특히 등산화는 발목을 잘 잡아주는 걸로 샀어요. 바닥에 앉지 않아요. 저는 평생 방바닥에 앉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의자에만 앉아요. 소파나 의자에 앉으면 무릎 굽히는 각도가 덜해서 무릎에 부담이 덜 간대요. 무거운 거 들지 않아요. 장 보러 가면 카트 끌고 가요. 무거운 거 들면 무릎에 부담이 가거든요. 부득이하게 들어야 하면 허리 굽히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들어요. 5번째,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점검이에요.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무릎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배운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테스트는 계단 오르내리기예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와 보세요.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세요. 올라갈 때 아프면 무릎 앞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려갈 때 아프면 무릎 연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대요. 저는 내려갈 때 특히 아팠거든요. 두 번째 테스트는 쪼그려 앉기예요. 천천히 쪼그려 앉아보세요. 완전히 앉지 못하고 중간에 통증이 생기면 연골이나 인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대요. 저는 반도 못 앉았어요. 그 정도로 심했죠. 세 번째 테스트는 무릎 구부리기예요.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굽혀 보세요. 완전히 굽혀질 때까지요. 중간에 뚝 하는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으면 무릎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소리도 나고 아프기도 했어요. 네 번째 테스트는 무릎 붓기 확인이에요. 무릎을 만져보세요. 양쪽 무릎을 비교해 보세요. 한쪽이 더 붓거나 뜨겁다면 염증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오른쪽 무릎이 항상 더 부어 있었어요. 통증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막무가내 무릎이 아프다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원인을 짚을 수 있더라고요. 무릎 앞쪽이 아프면 주로 슬개연골, 즉 무릎뼈 아래쪽 연골이 다른 경우가 많대요. 계단 오를 때 통증이 심하면 거의 이 부분이에요. 반대로 무릎 안쪽이 아프면 내측 연골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이쪽이 먼저 닳는다고 해요. 무릎 바깥쪽이 아프면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오자형 다리일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오른쪽 무릎 안쪽이 제일 아팠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실제로 그쪽 연골이 더 얇아져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체중이 오른쪽으로 쏠리는 습관이 있으시죠? 하시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서 있을 때 항상 오른쪽 다리에 중심을 두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서 있을 때 양쪽에 균등하게 힘을 주는 걸 연습했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통증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무릎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운동, 식단, 자세를 꾸준히 관리하니까 정말 인생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솔직히 지쳐서 이게 뭐가 나아지겠어 싶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운동을 하루만 안 하면 무릎이 다시 뻣뻣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30분은 꼭 움직였어요. 그게 쌓이니까 어느 순간 통증 없는 하루가 찾아오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이 안 아픈 날이 오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날은 괜히 기분이 좋아서 동네에 한 바퀴를 더 돌게 되고, 그러면 또 근육이 더 강해지고 선순환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릎은 결국 전신 건강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무릎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식습관, 체중, 수면, 스트레스까지 다 연관돼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몸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질 때 무릎부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무릎 운동만 한 게 아니라 생활 전체를 바꿨어요. 밤에는 일찍 자고 짠 음식 줄이고 매일 30분 이상 햇볕 쬐고 걷고, 이걸 꾸준히 하니까 무릎 통증뿐 아니라 혈압, 혈당, 체력까지 전반적으로 좋아졌어요. 진짜 건강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병원에서 연골이 닳았으니 수술밖에 답이 없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조금만 더 시도해 보세요. 물론 수술이 필요한 단계도 있지만 아직 걷고 움직일 수 있다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처럼 운동, 체중, 영양, 자세를 관리하면 60대 후반에도 등산 다니는 분들 많아요. 저도 예전에는 마트 한 바퀴 돌면 무릎이 시큰거렸는데 지금은 2시간 산책도 거뜬해요. 심지어 손주들이랑 놀다가 뛰기도 해요. 수술을 피하려고 시작한 관리가 결국 제 인생을 되돌려준 거죠.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도 놀랍습니다. 단지 꾸준히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해요. 무릎 통증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1달, 3달, 6달이 지나면 분명 변화가 옵니다. 저는 그것을 몸으로 증명했어요. 꾸준함이 약보다 강하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도 매일 실천하는 무릎 5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3년 동안 시행착오 끝에 만든 루틴이에요. 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다리 펴기 10회 대퇴사두근 자극으로 하루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이 의자에 앉아서 무릎 꾹 눌러 스트레칭 30초 뻣뻣함이 사라져요. 새점심 이후 5분 걷기 식후 혈당 조절도 되고 무릎이 덜 붓습니다. 저녁에 따뜻한 수건, 찜질 10분 혈액순환 개선에 최고예요. 자기 전 무릎 굽혔다. 펴기 10회 자는 동안 관절이 굳는 걸 예방합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해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의사 선생님도 지금 무릎 상태면 70대 후반까지 큰 문제 없을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진짜 눈물이 났어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요. 여러분, 무릎은 소모품이 아니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친구예요. 조금만 신경 써주면 평생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단 한 칸만 덜 아프게 내려가셨다면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무릎은 당신이 다시 걷고 싶다는 마음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릎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